여러분, 지금 금리 아이고 장난 아닙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올라가고 있고요. 또 올라갔으니까 말입니다. 제롬 파월이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국채금리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려갈 기미가 안 보여요. 게다가 1조 9천억 달러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내놔서 또 돈을 뿌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국채를 발행해야 되니까 채권 시장에 공급 과잉이 와서 금리는 올라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 계속 올라가요. 2.15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3월 15일 기준입니다. 앞으로 올라갈 거냐? 더 올라갈 겁니다. 이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요. 폭등할까 걱정이 될 정도예요. 폭등할까. 주식시장에서는 내성이 생겼다고 이야기하지만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나 우리나라 금리 인상이 내성이 생겼다고는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요. 금리가 인상되면 비투한 사람들 걷어들여야 돼요. 이제는 더 많은 이익을 내야 되는데 주식시장 자체가 그렇게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부동산도 지금 마찬가지잖아. 영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부동산은 계속 규제에다가 요즘은 부동산 시장이 좀 심상치 않습니다. 매물은 좀 쌓여가고 있고요. 거래는 절벽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모두가 간망세 느낌이 있어요. 이 말은 이자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끌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부담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자가 적은 수준으로 올라간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신용대출만 하더라도 지금 3.5%인데요. 이게 1월이에요. 1월. 지금까지 나온 건 1월이에요. 신용대출에 3.46%까지 올라갔지요. 가계대출도 2.83%까지 올라갔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2.63까지 올라갔습니다. 지금 금리는 고공행진입니다.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금리 부담이 아마 비투한 사람, 여기에 영끌한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부담이 될 겁니다. 비투나 영끌에서 들어간 돈이 얼마예요? 지금 단순하게 따져도 1700조가 넘죠. 가계대출이 1700조가 넘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만큼 이자 부담은 엄청 됩니다. 0.25% 금리가 올라갔을 때 2조 9천억 원에 대한 부담이 있고요. 0.5%면 5조 9천억 부담이에요. 1%면 11조 8천억 원입니다. 지금 여러분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최저금리 때보다는 1% 가까이 신용대출은 올라갔어요. 그러면 부담이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가계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은 그 정도 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0.5%는 올라갔단 말입니다. 0.5%의 이자 부담은 5조 9천억 원입니다. 5조 9천억 원. 자,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 기업대출은요. 기업대출은 어떡할까요? 가계대출이 그 정도라고 이야기하면 기업대출은 2천억이 넘습니다. 2천억이. 2천억을 훨씬 넘겼어요. 기업대출은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가계대출에서 비투나 영끌한 사람들도 이자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지만 기업에는요. 한계기업, 좀비기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면 진짜 깜짝 놀라요. 어느 누구나. 코스닥 상장사의 한계기업입니다. 코스닥 전체 상장사 1275곳 중에 말입니다. 1275곳 코스닥 상장사 중에 지금 몇 개예요? 549개.
예, 퍼센테이지로는 43.06%가 한계기업이에요. 한계기업이란 말은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는 거예요. 원금은 고수하고요. 원금은 갚을 생각도 못하는 데다가 이자도 못 내는 기업이 43.03% 절반 가까이 된다는 얘기예요. 야, 이 정도면 여러분, 예, 우리 기업의 실상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코스닥은 예, 그나마 상장 기업이잖아요. 좀 낫다는 데예요. 좀 낫다는데 나름대로 그 업계에서는 잘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상장 기업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43.06%가 예, 벌어서 이자도 못 낸다고 하면 참 심각하다고 봐야 되죠. 심각하다고.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이게 한국은행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들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한계기업이 얼마인지를. 실제 외부 감사를 받는 기업이 23,494개였습니다. 그중에 5,033개가 한계기업, 좀비기업이라는 거예요. 21.4%나 해당됩니다. 코스닥 상장사에는요. 46.02%지만 예, 그렇지만 46점인가요? 다시 정확히 봐야 되겠다. 43.06%지만 지금 예, 외감 기업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니까 21.4% 5개 중에서 1개 기업이 지금 좀비 기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 이 좀비 기업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요.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을 해줬습니다. 여기다가 이자 상환 유예까지 해줬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되던 것을 다시 좀 옮겼어요. 언제로? 올 9월로 연기했습니다. 올 9월로. 대출을 만기 연장하고 이자를 상환 유예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계 기업들이 더 많이 나온다는 것은 결국은 머지 않아서 말입니다. 머지 않아서 경제가 실물 경제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는다면 이 한계 기업은 줄폐업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줄폐업을. 심지어는요. 무더기 폐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까지 지금 있다는 거예요. 무더기 폐업까지. 코스닥 상장사 중에 진짜 많은 기업들이 43.06%면 적은 게 아니잖아요. 예. 진짜 많은 기업들이 대출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다고 하니까 말입니다. 결국이죠. 실물 경제가 빨리 자리를 잡아줘야 합니다. 실물 경제가 빨리 자리 잡아주지를 못하면 이 한계 기업은 결국 금리의 역습에 줄줄이 무너지는 그런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물 경제의 회복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만큼 우리 경제는요. 백척간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누런 지위의 어떤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지표가 조금씩 좋아지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좋아지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더 걱정인 겁니다. 지금 뭐 수출은 좋아진다고 하고 백화점 매출은 늘어난다고 하지만 이게 일부 기업에 국한된다는 사실이에요. 일부 기업에 뭐 반도체라든가 ICT라든가 아니면은 보건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데 바이오라든가 이런데 일부 기업에 국한되고 나머지 기업들은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때문에 조만간 실물 경제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아마도 좀비 기업, 한기 기업들은 줄폐업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